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서 2020년에 1월 달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요 말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이보다도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이 말이 있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청와대의 모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여론은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집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며 여론이 들끓자, 또 정부나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 또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화를 돈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역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서민 주거에 앞장서겠다며 유독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우려가 앞섭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수록 이건 세상이 어찌 된 일인지 시장은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핀셋 기제를 하니 풍선 효과가 터지는 시기죠.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규제가 몰리니 그 이하 주택으로 거래가 몰린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시행 전에 청약시장에 수요들이 집중돼서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 우리는 직접 2019년도에 눈으로 피부로 느껴와 봤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이 금지된다고 하니 규제 전에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작스럽게 집중되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저 같은 부동산 박사도, 부동산 정책을 연구한 사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아마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자, 노무현 정부 당시 버블 세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집값에 거품이 낀 7개 지역이란 뜻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구, 양천구, 그 다음에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안양시, 평촌을 가리켰던 버블 세븐이 생각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청와대는 2006년 6월 집값이 많이 오른 이들 7곳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품이 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버블 세븐은 노무현 정부의 주 타켓이 되었지만 아니렇게도 집값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다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 허가제가 강수석 개인의 의견이었는지 실제로 청와대 내 논의를 받다고 그런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청와대 수석이 하루 만에 주어담을 폭탄 발언을 한 것은 시장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 온탕을 반복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려 30여 차례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굵직한 규제들이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완패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무려 57%, 전국은 34%가 뛰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고 가겠다고 공언한 또 전 대통령이었지만 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을 만큼 부동산은 난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는 어떻게 됐느냐?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공급 확대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내서 임기 후반기엔 건설 경기가 과도하게 추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바로 전 정부, 바로 박근혜 정부죠.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올인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거의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호주에서 일부 도입된 적이 있지만 그 대상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어서 대다수 전문가는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리 인간은 바닷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정부가 다급하고 시장 경제를 거스르는 유연적 정책까지 섣불러 거론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짚어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고집하며 더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이 뭔지 아는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어이없어하면 보인 첫 반응은 허가제 되기 전에 강남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펼쳐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정부의 그 부동산의 흐름에 있어서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루빨리 온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우리 건전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전한 부동산 투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2020년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네요. 1월 18일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의 의견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